조선일보가 또 말 같지도 않은 기사 오늘 써서 올린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뭐 2개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선일보 지금 야당 출입 기자들은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산수가 안 되는 건지, 구구단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기사 수준이 날이 갈수록 처참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이 얼마 전에 장도혁 대표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걸 가지고, 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테 너 왜 사기꾼한테 언제 집 돌려줄 거냐고 왜 문자했어, 이따위 기사나 쓰다가 망신을 당했죠.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질 떨어지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방미를 했을 때 뭐 2억 600만 원을 썼다, 뭐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전체 방미 비용을 총 합쳐보니까 2억 600만 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단독식이나 달아서, 이런 기사가 특종거리입니까? 최현진 기자님. 또 새로운 분이 이제 등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본인이 보시기에는 특종거리인가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매체 파워, 그냥 의제 세팅의 그 파워를 별 말 같지도 않은 기사 대충 그냥 써 올려서 이용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기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처참합니다. 또 같이 다룰 건데, 이혜인 기자도 오늘 기사 하나 또 냈더라고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처럼 뭐 민주당의 컨벤션이 있을 땐 좌파들이 여론조사 열심히 받으니까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지금 40%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은 장도혁 대표 지도부의 지지율은 매일 떨어지기만 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가 된 걸로 착각을 하시겠어요. 조선일보만 보시는 분들은 맨날 떨어졌다 오를 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떨어질 때만 이렇게 억지 기사를 쓰니까, 조선일보만 보면은 15%라면서요. MBS 15%. 그런데 또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또 그 뒤로도 40%대 중반 뚫고 갈 때는 아이고 뭐 한동훈 덕분이다, 뭐 오세훈 덕분이다. 근데 또 지난주에 사실 오세훈, 한동훈 전부 다, 오세훈 시장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전혀 이제 정치인으로서 중량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난주 리얼미터 40%대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3%포인트 정도,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니까 불가피한 부분이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또 기사를 씁니다. 집권 여당의 뭐 실책도 받아먹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면서도 기사를 쓰는데, 이혜인 기자는 정당 출입을 처음 해보시나요? 지금 뭐 김영원 기자는 연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아니 뭐 정치부 취재를 오래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산수가 안 되시는 건지,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전당대회 기간 때는 다소 조정이 되지만, 지금 어쨌거나 오차 범위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리드했다가 지금 접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떨어질 때만 선별적으로 기사를 쓰는 거, 이게 지금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뭐 제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언론사 시험 보고 기자 되신 거잖아요. 이런 기사 쓰면서 특정인 음해하고 한동훈 같은 사람 뒷공문에 쫓아다니겠다고 기자시험 보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식자층으로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식자층, 기사 쓰는 식자층의 양심으로서 이런 기사 쓰면서 자괴감이 안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조선일보나 한동훈 씨가 이런 분탕질만 안 쳐도 저희가 지지율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요? 조선일보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84억씩이나, 그 부부 동반 해외 출장으로 거의 뭐 6억씩, 하루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400만 원씩 썼더라고요. 옆 나라 일본 갔는데 일본 가면서 2박 3일로 3억을 썼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나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좀 해보시지, 무슨 당대표가 그 지도부 관계자들 함께 다 합쳐가지고 8박 10일 방미 일정에 2억 집행한 걸 가지고 이따위 기사를 씁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뭐 쇄신을 안 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오를 때는 왜 오르는 건가요? 정말 이게 저희가 재래식 미디어라고 지금 굉장히 점잖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재래식도 아니고 정말 푸세식 기사나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 쓰는 거
정말 자폭이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동훈 씨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 제가 전에도 그랬죠. 국민공천 같은 얘기하고 당대표 폐지 같은 얘기할 거였다면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어야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이 푸세식 기사 쓰면서 하는 모든 주장들은요, 한동훈으로 반박이 됩니다. 그 조중동이 좋아 죽는 한동훈으로 모두 다 반박이 돼요. 지금 이 당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요, 다 한동훈 가지고 반박이 되고요, 지지율도 다 한동훈 가지고 반박이 됩니다. 그냥 자폭이에요, 자폭. 장덕 대표의 모든 당무가 한동훈 씨에 비해서는 너무도 지금 선명하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아도 한동훈보단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한동훈 씨 치부를 제가 열심히 들출 수밖에 없는 또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자, 지지율과 이 당비 문제 제가 한번 또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네, 이 저희가 한동훈 강점기 이 이야기 한번 깊게 다뤘었죠. 지금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리얼미터 기준으로 37.7% 지지율 기록했거든요. 지난주 40.7%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0% 후반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씨 좋아하시는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들, 국민의힘 개혁신당 출입한다면서 무소속 기사만 단독 기사 쓰는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들 눈이 있으면 좀 보시죠. 숫자가 파악이 되고 해설이 되면 좀 수치를 보시라고요. 한동훈 씨 때도요, 딱 저때 이제 민주당과 지지율 따라잡았을 때, 저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이어서 그때 민주당과 비슷하게 따라붙었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이 당무 개판 치니까 사사건건 대통령과 반목하면서 면담을 해달라, 뭐 영부인의 뭐 해외 순방을 하지 마라, 활동을 중단시켜라,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무슨 뭐 김경수를 뭐 하지 마라, 그따위 난리를 피니까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조선일보 이때 최재혁 정치부장 계실 때 한동훈 씨 때문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국민의힘 지지율 제대로 한번 지적해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당정 갈등하고 대통령과 반목하고 한동훈이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언론 플레이해서 지지율 말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적하셨냐고요. 아니 37.7%는 지금 뭐 추락하는 지지율이라며. 근데 지금 30% 20%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준에 대해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없어요. 한동훈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언급한 기사가 없어요. 언론 맞습니까? 37.7% 4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지율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이 수준 이하의 지지율. 그리고 저희가 이게 중요하죠. 한동훈 씨 사라지자마자 폭등하는 지지율 보세요. 45%까지 올라갑니다. 2주 만에. 그냥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분탕만 안 쳐도 국민의힘 지지율 선방해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중인 거 감안하더라도 40%는 가볍게 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대여투쟁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문제점 지적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에 반박이나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정력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정말 황당하고요. 지지율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동훈이 당무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가. 지금 뭐 2억 가지고 우재준 최고위원이 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 방미 2억 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 뭘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 맞지가 않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 한동훈 씨 국민추천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까지 하셨던 우재준 최고위원님 계실 적에 여의도연구원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이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70억 여론조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동안 여의도연구원을 통해서 70억 원가량의 여론조사를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무려 대체 뭘 돌렸는지 여론조사만 70억을 집행을 했다. 그런데 당시 총선 당시 후보들은요, 아니 왜 중앙당에서 여론조사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결과를 안 알려줘? 후보들한테 총선의 여러 국면과 지역별 지지율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왜 결과물 송부를 안 해주지? 라고 모든 후보들이 오만 성토 원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씨, 이 70억 어디다가 썼습니까? 이 내역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당시 총선백서에서 이 70억 집행 내역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친한파들이 이것은 자해적인 뭐 조사고 한동훈에게는 너 아픈 상처가 될 수 있고 뭐 그따위 소리 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았잖아요. 조선일보는 그 방미 일정에 2억 쓰는 거는 그토록 분노를 하면서 단독까지 걸어서 기사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70억 여론조사 어떤 내역들을 가지고 집행했는지, 어떻게 당비를 유용을 했는지 조사하셨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한동훈 씨가 자, 저 기사에 부제로 나와 있죠. 2030 이미지조사. 한동훈 씨 총선이 무슨 본인 대선입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때 다들 사진 보시면 자기만 셀카 찍고 다니잖아요. 후보들을 주인공 만들어줘야 하는 게 비대위원장 역할인데, 후보들 옆에 서서 비대위원장이 우리 후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후보가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후보 지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씨는요 자기만 실컷 연설하고 제가만 하다가 내려옵니다. 오죽하면 선거 중반부터 후보들이 한동훈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한동훈 씨 아무짝에 쓸모없는 선거 캠페인만 했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후보가 아닌데. 전 살다 당대표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겠고, 한동훈 씨 고발건 하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한동훈 씨 2030 세대 이미지 조사에 1,650만 원을 썼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에 2,750만 원, 도합 4천만 원 넘게 사적으로 유용하셨네요. 이게 정당을 위해 왜 필요했습니까? 오재준 최고위원 여연 부원장으로 여연에 계셨으니까 이때 이거 제대로 내용 아시겠네요. 한번 우리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볼까요?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패 까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이 7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오죽하면 오마이뉴스 같은 좌파 신문에서도 대체 뭘 하면 70억을 썼느냐라고 이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실제로 무슨 그때도 친한파들, 당시에 이제 당권을 잡고 있던 친한파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대외 기밀을 유출했다. 뭐 본인들이 지금 뭐 윤리위 대외 기밀 같은 것들 제일 먼저 까발리고 이야기 잘하시던데 그때는 또 이렇게 방어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보도를 안 하고 왜 조사 제대로 안 했습니까? 자, 또 넘어가서 이 이미지 조사 결과적으로 한 거 한번 내용 보시면 정말 가관이에요. 또 MBN에서 단독 보도까지 나왔었죠. 우리가 총선 치르면서 한동훈의 개인 이미지를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한동훈 씨가 뭐 친근한 아저씨인데 근데 뭐 거리감이 느껴지고 뭐 검사 이미지는 좀 마이너스고 2030 세대한테 뭐 인기가 있니 없니 젠틀한 그 아저씨 다가가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따위 한동훈 씨 관련된 사적 기사 접하겠다고 당비를 몇 천만 원을 유용을 해야겠습니까? 8박 10일 방미에 2억 쓴 거는 뭐 더군다나 장독 대표 혼자 쓴 것도 아니고 그때 전체 경비가 2억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특종까지 내면서 단독 보도까지 내면서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따위 여론조사 하겠다고 4천만 원 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죠? 왜 그럴까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다 같이 조사 한번 해볼까요? 당무감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썼는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연구원에서요 해외 컨설팅 업체 머서라고 하는 또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억 원 상당, 6, 7억 원 상당 정도가 집행됐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7, 80페이지 정도의 용역 보고서 한 장을 받았대요. 자, 우리가 용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좀 정상적인 그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 것이냐부터 얼마에 맡길 것인가 그 정도로 컨설팅을 맡길 정도의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예산 집행의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머서라고 하는 해외 컨설팅 업체, 당최 해외 컨설팅 업체가 우리 정당의 체질을 뭘 안다고 그런 업체에다가 수억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70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대위로 가자마자 사실상 이런 걸 왜 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서라고 하는 용역업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섭외를 하셨을까요? 당시 한동훈 씨 최측근들이 전부 다 여연 부원장으로 있을 시기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이 예산들.
이 보고서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짝이 됐는데 이거 배임 아닌가요? 당비를 이따위로 써도 됩니까? 우리 당원들이 한 푼 한 푼 낸 그런 당비를 이런 식으로 해외 컨설팅 업체들한테 퍼다 주면 됩니까? 한동훈 씨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리고 당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체? 무슨 실효적인 집행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기 사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한 건요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조사를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요 이거 업무상 배임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권을 이따위로 막무가내로 써놓고서 누가 지금 누구를 지적을 합니까? 방미 일정에 대해서 괜히 또 끄집어내서 트집 잡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여의도 연구원 개혁 컨설팅사 뭐서 그래서 뭘 개혁을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당비 팡팡 쓰면서 그 당시에 대변인단들도 법인카드 300만 원씩 한동훈 씨 집행을 했잖아요. 저희 미디어 대변인 100만 원 활동비 받거든요. 저희는 공식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당비 아껴보겠다고 당대표께서 활동비 줄인 겁니다. 근데 한동훈 씨는 당권 잡자마자 한 게 대변인단들 법카 늘려주고 대변인단들 잔뜩 뽑아서 그 돈 가지고 대변인단들 충성 경력 친 거 아닙니까? 무슨 당비를 자기 돈 마냥 팡팡 쓴 게 누군데? 누가 누구를 지금 지적을 합니까 대체? 한동훈 씨 살려보겠다고 이런 소리 해봤자 한동훈 씨 치부만 드러나요. 네, 그 당시에 유이동 원장, 김소희, 우재준, 재승환 부원장 이분들 다 한동훈 씨 측근 그룹들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는지 우재준 최고위원 원하시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공동조사 한번 해보자고 제안드리고 한동훈 씨가 이런 방식으로 당무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라도 가져왔으면 뭐 저희가 뭐라도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총선 말아먹고 당권 말아먹고 정권 말아먹고 정당 말아먹고 총체적으로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 추월하는 수준의 지지율을 가져오면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요.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2억이라고 하는 액수 자체도 객관적으로 크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미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혼자 뭐 외유성으로 출장 간 겁니까? 주요 인사들 만나러 갔던 것이고 필요해서 간 것이고 지금도 미셸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 정권의 치부들 광화문의 스타벅스 방문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좌파들에 의한 갈라치기화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견제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고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파 진영 내 공통의 문제인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를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과를 가져왔고 필요한 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억 600만 원이 아깝다라고 하시면요. 김기현 대표, 김무성 대표 때 쓴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 때도 방미 일정에 2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김무성 당대표 때 무려 10년 전이죠.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저렴했을 그 시점에 또 2억 원 중반대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들 사비 털어서 심지어 사무처에서 인원 늘렸다가 예산 초과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각자 내가 비행기값 내가 내서라도 가겠다라 그래서 따라간 당직자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비 들여가지고 지금 집행한 예산인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대체? 과거 김무성 대표 때 과거 김기현 대표 때 이렇게 보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조선일보는 이따위 푸세식 기사 하나 쓰면서 재래식 미디어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 조선일보 구독자가 매년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구독자가 우수수수 떨어져서 정부 광고 받고 기업 광고 받고 그런 식으로 후원 받는 거 아니면 제대로 지금 기사 쓰기도 어려운 정도 환경 아닙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자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오죽하면 중앙미디어그룹이 중앙일보가 아니라 JTBC 살리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런 조선일보와 다르게 장덕 대표는요 본인이 당비 벌어왔습니다. 경제당대표예요. 경제당대표. 장동혁 당대표 시절에 여러분 우리 당원들이 당비 내는 당원들 이제 와서는 책임당원이 되신 당원들이 4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40만 명 가까운 책임당원이 늘었는데 우리 최소 당비가 1,000원이죠.
정말 보수적으로 1,000원씩만 계산을 해도 장동혁 대표가 추가적인 당원 모집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매년 수십억이에요. 매년 수십억. 매년 50억 가까운 당비를 최소로 지금 환산을 해도 장동혁 대표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비 좀 쓰면 어때요? 벌어와 쓴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와중에도 당원들이 낸 당비 아끼겠다라고 하시면 사비 쓰시면서 순방 갔다라고 하는데, 출장 갔다라고 하는데 뭐가 대체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한동훈 씨는 당비 벌어와 봤나요? 한동훈 씨 때 당원 늘었습니까? 한동훈 지도부 거쳐서 장동혁 당대표가 탄핵까지 거치면서 다 말아먹은 정당 인수인계 받았을 때 우리 정당의 당비 내는 당원이 7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명 아득히 넘거든요. 이런 성과 누가 냈습니까?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에 당비 내줬습니까? 뭐 세금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당 대표가 당비를 가지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당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데 뭔데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구독료만 가지고 지금 운영합니까? 우리가 조선일보 뭐 관계자들이 그 돈 가지고 뭐 출장을 가든 말든 월급을 받든 말든 관심 갖나요? 무슨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정당 보조금이 어쩌고 국고 보조금이 어쩌고,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런 돈들은요 정당을 관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라고요. 정당이 후보를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국민들에게 받은 선택에 따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정당 운영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지급을 하는 개념인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물가 다 따져봐도 과거 당대표들보다 훨씬 절약하면서 다녀왔는데, 참 조선일보 이 처량한 기사들을 보면서 언론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것도 기사라고 열심히 퍼다 나르면서 또 다른 기자들 또 조선일보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또 질문 같은 걸 던지더라고요. 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귀중한 1시간 동안 20분이나 떠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싶으면 한동훈 대입법을 먼저 좀 해보세요. 한동훈은 어떻게 했나? 한동훈 씨 때는 당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나? 한동훈 때는 지지율이 정상적이었나? 따져보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동훈이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세상 모든 치부들, 세상 모든 악행들이 한동훈의 과거 전례로 지금 다 되치기가 되는 정도 수준으로 한동훈 씨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대단한 위협들을 쌓았기 때문에 한동훈 씨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지적질을 하지 마세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갑재, 오늘 또 다른 재래식 미디어들 기사, 또 한동훈 씨 친구 방송 SBS 김태현의 뉴스쇼 조갑재 씨 또 출연했더라고요. 또 조갑재 씨가 또 출연해서 뭐 같은 인터뷰에서도 말이 앞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앞에는 장동혁 당대표, 그냥 이제 뭐만 하면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래요. 오늘 조갑재 씨는요, 심지어는 지금 이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한 것도 장동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지지율 오르면 다 한동훈 덕이고 떨어지면 다 장동혁 대표 때문이고, 지나가다 본인 넘어지고 코 깨져도 다 장동혁 때문이다, 거의 그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억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도 장동혁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조갑재 씨, 또 어떤 주장들을 하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무를 잘못하고 있으면서 뭐 올림픽공원 나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나가서 당대표가 장애투쟁이나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뒤에 말이 달라요. 되지도 않을 전국 재선거 팔아서 장애투쟁하면서 정치적 연명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 정부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폭거를 막으려면 거리로 나가야 된다. 헤드라인 보세요. 거리로 나가야 된대요. 뭔 소리입니까 대체? 장동혁 대표가 하는 장애투쟁은 나쁜 장애투쟁이고, 우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가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일하게 그 시민들과 함께, 조선일보 같은 재래식 매체들이 무슨 뭐 원내 국회의원들과 얘기가 안 되니까 밖으로만 돈다라고 온갖 억가들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 밖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 만드는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지금 조갑재 씨가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오늘도 청와대 앞에 나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힘든 날씨에 최고위 한 거 아닙니까?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오만 억지 소리 해가면서
속된 말로 억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되지 않고 이건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갑재 씨 표현이 점점 극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식민지 관료 집단 같다, 불임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총선 대대적으로 말아먹고 정권 말아먹고 있던 가상까지 탕진한 한동훈 복당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한동훈이 말아먹은 정당 70만 당원 100만 당원 시대 열고 20%대 오락가락하던 그 지지율 40%대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선거 역대 당대표, 대선 직후 당대표 중에 가장 선방했다라고 평가받는 장독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그것만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피로감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미디어들 소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갑재 씨와 달리 이제 다른 친한파 스피커로 분류됐던 인사들 혹은 이제 언론 매체들, 제가 우리 박민영 TV에서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렸죠. 언론들이 한동훈 버릴 준비하고 있다. 이제 메타인지가 좀 작동이 되면서 조선일보는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매체들은 이미 장동 대표 생각보다 힘이 센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지만 이제 와서라도 좀 비례적으로 기사 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동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와 같은 근거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일보 기사가 참 흥미로워요. 부산일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동훈 씨가 국감 출마했을 때부터 열심히 한동훈 밀던 그런 매체였지 않습니까? 복당벽에 막힌 한동훈, 돌파 카드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논조로 바뀌었죠. 복당 한동훈 어렵다라고 하는 논조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마저도 헤드라인 바뀐 거예요. 처음 헤드라인 뭐였냐면요, 복당 막힌 한동훈, 대선 지지율도 장동혁한테 밀린다라고 썼습니다. 이제야 좀 숫자를 보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진작부터 그랬는데 예전에는 억지로 흐린 눈 하면서 뭐 재래식들이 좀 밀면 한동훈 씨가 될 거라고 좀 착각을 하셨나 보죠. 근데 이제 와서는 한동훈 씨가 이진숙 의원한테조차 밀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조차 밀려서 4등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뭐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겠죠. 복당 막힌 한동훈 진퇴양난, 차기 경쟁도 장동혁에 밀린다, 논조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결과적으로 언론사들도 정권 초엔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야당의 구심점이 정해지면 또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 버려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메타인지가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공천 하시면 돼요. 본인이 창당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재밌는 SNS상에 또 해프닝들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이게 사칭인 줄 알았어요. 채널A의 김진 앵커,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최시원 씨와 함께 이 사진을 찍은 그 게시물에 이제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 최시원 씨에게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겁니다. 우리 한동훈 씨 묻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도 한동훈 묻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시원 씨가 그런 어떤 좀 업보를 짊어지지 않도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우파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채널A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시청자들의 평가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일단 뭐 아니라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가끔 모니터를 했을 때도 심지어 그 채널A에 나가는 좌파 패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톱10, 뉴스 톱10 뭐 10개 헤드를 다루는데 10개 이슈를 다루는데 사건 사고 3개 빼고 7개 이슈를 다루는데 7개 한동훈이 다 나온다. 심지어 한동훈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굳이 한동훈 페이스북 하나 따와가지고 굳이 한동훈 띄워주기를 하더라라고 좌파 패널들도 느낄 정도로 편향되고 기울어져 있는 지금 섭외와 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데, 아무튼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의 평가도 냉혹하게 받아들이실 부분들은 받아들이셔야겠죠.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되게 재밌죠. 한동훈 라인 아닙니다가 아니라 멸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네요.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래 또 추가적으로 첨언한 내용이 앵커, 진행자한테 특정 정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상식에 맞지 않다 라고 항변을 하셨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분위기, 뭐 제가 뭐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 자리에서 논평을 하고 싶진 않은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미치는 끝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밑바닥이 보이고 있다. 오직 조선일보만이 지금 재래식 미디어 뭐라 그럴까요? 뉴미디어와 기싸움하면서, 지도부와 기싸움하면서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라고 짜치게 삿바 싸움하고 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고요. 이미 대세는 현실론으로 기울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회사도요, 정당이랑 비슷합니다. 뭐 모두 다 이런 김영원, 이혜인 같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조선일보에도 그 여당 시절, 보통 여당 때 출입하던 기자들이 에이스거든요. 지금 다른 곳으로 부처 이동하거나 파견 가거나 연수 가 계신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 뭐 저희가 그분들과도 다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자기들이 봐도 짜친다라고 기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모 부장급 기자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의 내년 보궐선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내년 보궐선거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중도개혁이라고 하는 파이까지 완벽하게 잡아버리면 장동혁 천하가 열린다라고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알력 다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전 조선일보가 좀 잘하기를 바래요. 저도 조선일보의 스트레이트 기사 굉장히 좋아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기사 좀 그만 만드시고, 이제는 이재명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정권 교체에 마중물 역할은 못하더라도 회방은 좀 놓지 말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기사를 쓰더라도 좀 제발 격에 맞는 기사를 썼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조선일보 안에서도 메타인지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